윤석열 대통령의 자칭 멘토를 자처하신 분이 네. 심평 변호사입니다. 네네. 이 심평 변호사는 원래 서울법대 나오시고 판사를 네. 꽤 오랫동안 하다가 네, 판사만. 대학 교수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분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이분은 그동안 언론에서 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누가 멘토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멘토라고 지어준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언론이 시작했죠, 사실 언론이. 본인이 뭐 멘토라고 하니까 언론이 했지. 그 정도 갑자기 안 뭐 하죠. 멘토라고 하겠습니까? 변호사한테.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SNS에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그런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제가 보더라도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어떤 글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호남을 가르는 큰 행보를 보였어요. 네. 처음에 통영을 갔다가 통영 수산인의 날을 맞아서 수산인의 날은 원래 당선인 신분에서 약속을 했어요. 통영에 다시 오겠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해양 강국, 수산 강국의 어떤 그 밑그림을 보여줬고요. 그 즉시 다시 호남으로 갑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 개막식에 참석을 하는데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죠. 보수 대통령이. 더군다나 그 당시 굉장히 화제였어요. 대통령이 가서 순천만 국제 박람회가 지금도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어떤 그 기초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진해 해군기지에 가서 1박을 하고 대구에 가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을 하고 프로야구 개막식에 시구로 합니다. 이러면 사실 영원함을 가르는 통합행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죠. 갑작스럽게 왜 대구에만 갔느냐, 왜 서문시장에만 가느냐, 왜 자신의 지지층만 그렇게 소구를 하느냐 이러면 사실상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올려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거기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네. 완전히 결이 같아버리잖아요. 그 전날 순천만은 그러면은 왜 평가를 안 합니까? 또 노광규 시장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요. 또 강기정 광주시장도 네네. 대통령 그렇게 칭찬을 하고 또 고맙다고 감사까지 표명하고 김건희 여사 광주 비엔날레 초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초청도 했고요. 또 당시에 이제 그 순천 당시 이 국회의원도 이제 다 이 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다 참석을 했고 또 윤 대통령과 함께 만찬도 했고요. 또 천하람 네. 순천 당협위원장도 등도 두드려줬잖아요. 고생했다, 그러면 수고했다고. 대구 전날 벌어진 순천의 행사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었던 행사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행사만 부각을 해서 대구만 간 것처럼 마치 서문시장만 간 것처럼 공격을 한다? 도대체 그 말 자체의 어떤 일관성도 없고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라는 게 지금 비판의 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검찰들이 30여 명을 뭐 총선에 출마시키면 그 다음에 뭐 총선 볼 것도 없다. 총선 망했다라는 이 말을 해서 이 역시 민주당과 좌파들이 몇 개월 동안 수없이 공격해왔던 그 결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 좌파 매체들이 심평 이 변호사를 섭외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더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단명을 촉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서서히 국민의 가슴 속에 태동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단명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자체 민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내년 총선은 불분가지다, 총선 패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멘토로서 해야 할 언사입니까? 그렇죠. 단명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금기어죠. 5년의 이 임기를 채우는 건 헌법에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헌법이라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규율을 우리가 모두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존의 헌법을 지키지 아니함. 아니면 두 번째는 헌법에 의한 탄핵.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가가 전복되거나 지금 이 정부가 전복되거나 아니면 탄핵.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바로 단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진짜 멘토라고 언론에 불리고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안 했던 사람이 대통령의 단명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오려내리느냐? 아니, 심평이라는 사람이 벌써 두 번째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 지난번에 그 전대 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을 비롯해서 친윤이 탈당을 한다.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말을 그렇게 어이가 없는 한다고요? 말이에요. 아니, 그래갖고 신당 집권 창당한다. 여당인데 집권 여당을 집권 초에 탈당을 한다고요? 그래갖고 신당 창당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정계 개편인데. 정계 개편에 역량을 발휘할 거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돼. 그 더군다나 김기현 당대표 가장 유력한 후보자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이 네. 그런 엉터리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평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를 잘 알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정치 근처에도 와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말을 시작한 게 이제 이 심평 변호사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말도 뭐 추미애 장관이 춘천지법에 처음으로 발령받았을 때 펑펑 울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면서 그걸 언론들이 제목에 달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목을 받더니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면 언론들이 내 말을 받아주네 하면서부터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나서야 된다는 등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서 마치 멘토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든가 좀 자기 나름대로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좀 뭘 좀 써주고 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네네. 저는 심평이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치 근처에도 안 와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정치라고 해서 일반인이라서 모르는 그럼요. 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고 예, 누구나 논평을 할 수 있지만 네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멘토라고 자칭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말의 무게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네네. 얘기를 해야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이런 발언은 자제를 해야죠. 더군다나 멘토는 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도 무슨 보고서를 낸다든가 또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의견서를 낼 수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자기 SNS에다 올리는 것은 프로파간다 선전을 하기 위한 그렇죠. 거, 자기 선전,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두 개, 탈당과 그 다음에 단명, 이 두 가지는 정말 금기어 중에 금기어고요. 그 다음에 왜 파장, 막말 파장 내지는 왜 논란을 일으키는 파장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왜 홍수 때 침수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이 찾아간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하 방들. 예. 그곳을 비판을 했잖아요. 막 보여주기다 그건 어쩐다. 그때 심평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참 누추한 곳에 갔다.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엄청나게 또 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정치에 대해서도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을 물론 이제 좌파 언론들은 정말 좋죠.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렇죠. 비판하기가 좋아서 네네.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에 이용 의원이 SNS에 아주 강하게 반격을 하고 나섰어요. 네. 이용원 의원 하면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이준석 퇴출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용원의 SNS 글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제해달라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말은 자제해달라는데 나대지 말라 그거예요. 예. 왜 그렇게 나대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네네. 이 심평 씨는 원래는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쏙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용 의원이 철새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사심을 품고 있다. 즉,
진짜 정말 이 윤석열 정부를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목적이 정말 자신의 안위, 그 정치적 안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심이 가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용원의 얘기죠. 그 사심이라는 게 뭘까요? 심평이 노리고 있는 게 뭡니까? 좀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자신이 정말 가고 싶은 곳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사실 들리는 이야기지만 심평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 입장이라는 게 솔직히 그 이전에 막 뭐 감나라 배나라 할 때와 다르게 이제는 거의 민주당과 거의 결을 같이 하는 수준의 네.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포인트라든지 또는 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어요. 대충 집권 초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선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사실 가만히 있어도 뭔가 자리를 이렇게 줄 줄 알았더니 그 자리를 주지 않더라. 라는 뭐 이런 거나 혹은 요로에 내가 좀 이렇게 그 가고 싶은 자리를 얘기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였다거나 그러니까 나는 공신인데 왜 공신 대우를 하지 않느냐. 무슨 공신을 한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몇 표를 끌어왔어요. 그렇죠. 영남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자리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심을 품고 절세처럼 행동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용 의원이 얘기한 것은 저쪽하고 뭔가 연계돼 가지고 또 뭐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것 아니냐, 혹시 그런 사심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석으로 볼 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호라든지 또 변희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지금 이 인기가 있어요. 좌파 언론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뷰를 하고 하루에도 그러니까 좌파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불려갑니다. 왜? 이쪽 사람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이쪽 사람이 윤 대통령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부르면서 하는 말이 합리적 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주가를 높입니다. 뭐 이런 게 바로 유영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사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여기저기서 불려서 심평 그러면 막 언론에 막 그냥 그 회자되고 그럼으로써 마지막에 어떤 정치적인 정말 그 인기를 이용을 해서 어딘가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하고 싶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용원의 그 글을 보면은 누구도 멘토라는 호칭을 부여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멘토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멘토를 자처하는 이 신 변호사님도 잘 알 것 아니냐. 앞으로 윤석열 멘토, 심평발 창작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 이거 상당히 강한 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의 언행을 하면은 자시하지 않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이용원의 글을 보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교감하에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총대를 마음이 냈다고 있죠. 봐야죠. 그렇죠. 총대를 맨 거죠. 지난번에도 왜 의총에서 예.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징계안이 오르락 내리락 그냥 뭐 의총에서 말이 많을 때 이용 의원이 첫 번째로 자기가 얘기하겠다라고 단상에 올라가서 긴 장문의 글을 써갖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바람을 그러니까 원래 그 의총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의도가 있잖아요. 예. 의총의 어떤 방향을 딱 설정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전부 다 이게 대통령실의 마인드구나. 대통령실의 마음이구나 라고 일컫듯이 이번에도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이용원이 총대를 맨 게 아니냐, 선을 확실하게 긋겠다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자기 지지층만을 향하는 그런 구애에 달콤한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든지 또 총선에 이기려면 중도층이라든가 수도권 표심을 얻어야 한다. 이런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거 뭐 심평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곁들여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수를 들이댄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은 경로를 했지 않았겠냐. 아,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멘토를 차차하고 다니면서 내가 뭐 멘토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이러냐 하니까 지금 이용원이 그걸 대리해 갖고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SNS에 올려 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뭐 심평도 또 꼬리를 확 내린 것 같아요. 그 무슨 사과한다고 뭐 이준다고 그렇게 네, 또 바로 뭐 또 글을 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자신도 이제 이 비판의 어떤 강도를 알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시지만 진짜 아끼고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조용히 의견을 개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자신의 온전한 진정성을 다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 말려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거기서 미움을 받든 뭘 하든 그건 자신의 소신이 있잖아요. 그 소신이 조용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면 전달이 되는 대로 사실은 자신의 어떤 정말 소신도 지키고 자신의 정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근데 이거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 정부는 지금 잘못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꾸로 이 정부가 잘못되는 걸 바라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뒤통수를 친 거라고 봐야죠. 네.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 지금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대통령한테 의견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 글을 보내면은 대통령이 다 읽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심평 정도가 보내면은 안 읽어보겠습니까? 네. 거기에 강국이 자기 의견을 닮아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여론이 이러니까 좀 자제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하는데 마치 이 사람은 훈계죄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멘토라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대해서 그러면 안 돼, 당신.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너 곧 물러나. 뭐 이런 단명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에도 대선 당시에도 대선 경선이나 대선 당시에도 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직접 보내면서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사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읽지는 않더라도 하루나 이틀 후에 꼭 잘 읽었습니다. 라고 답장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했다고. 그때 네네. 후보 시절에 저도 뭐 몇 차례 아주 급한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네. 때는 짤막하게 보내면은 바로 답변이 네. 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지금이야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네. 보내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보내는 모양이에요. 주변에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 네. 또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평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의견을 보내면 될 일인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해 가지고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것은 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용원의 말이 사실은 그대로 사실 다가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예, 번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이 여권 내에서도 좀 자제를 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마치 자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자기가 무슨 어마어마한 대선 공신이나 되는 것처럼 차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물론 기여를 했지만 네네. 아주 미미하게 기여한 사람들인데 그걸 그냥 침소봉대해 가지고 또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어 확신을 해가지고 그냥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자제를 해야 합니다. 네.